리서피 형 20대 때 형의 헌팅 성공률은 몇 프로였어? 그날 달라요. 진짜로. 이거는 무슨 어떤 뭐 연애 강사가 무슨 나는 나가면은 헌팅 무조건 10트 안에 됐다. 무조건. 맨날 10트 안에 됐다 하면은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게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거의 복불복이어가지고 어떤 날은 당연히 국밥 엔딩을 할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진짜 한 두세 번 만에 성공해가지고 같이 논 적도 있었고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떻게 통계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야. 근데 너무 일찍 나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나가면요 여자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동대문 쇼핑을 나갔는데 딱 첫 집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도 한 바퀴 돌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심리가 밖에 여자들이 풀 세팅하고 어디 번화가에 나갔을 때도 똑같이 있어. 근데 여자가 한 7, 8시에 친구랑 만났어. 근데 만나자마자 갑자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헌팅을 시도하는 거지. 그러면 이 여자는 한번 좀 더 보고 싶단 말이야. 오늘 물이 어떤지가 좀 보고 싶어. 압구정 물이 오늘 어떤지가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웬만큼 진짜 존잘 남신급이 아닌 이상은 처음에 메이드가 될 확률이 되게 낮아. 그래가지고 한 11시에서 12시 사이 요때쯤이 딱 골든타임입니다. 여자들도 한 7, 8시쯤에 만나가지고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좀 재보다가 얘네들도 좀 피곤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얘네들도 처음에 한 8, 9시쯤에 몇 번 깐 남자를 생각하면서 아 걔네랑이라도 놀걸 막 이런 식으로 조금 후회가 올 타이밍이야 이때쯤이. 그래서 얘네들도 인지를 하기 시작해. 아 이제 적당한 애들 오면은 같이 놀아야겠다. 너무 이게 재면 안 되겠다라는 그 심리가 어느 정도 있을 때가 딱 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도 만약에 친구들이랑 7, 8시쯤에 만났어. 7, 8시쯤에 남자들끼리 그냥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나 분위기나 대충 보면서 1차 정도를 그냥 소주 정도 간단하게 마시고 또 이제 소주가 한두 잔 정도 들어가야 이렇게 떨림 같은 것도 좀 없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적당히 마시고 이제 남자들끼리 좀 놀다가 이제 11시, 12시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게 이섭님 A라는 여자 번호 따고 B라는 여자 번따하는 상황을 만약 A가 본다면 그 순간 A한테 칼 차단인가요? 아니면 남자 외모에 따라 반반 갈리나요? 아니면 장소에 따라 다르나요? 압구정이나 강남 마냥 번따 헌팅 겁나하는 곳이랑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동네 차이랑요. 이섭님은 한참 번따 헌팅할 때 이런 거 의식하고 하셨나요? 아니면 막 했나요? 일단 저는 그런 거 의식 안 하고 했었고요. 당연히 어떤 번호를 따고 B라는 여자 번호를 딸 때 그거를 A라는 여자가 봤다면 당연히 극혐하겠죠. 내가 여자여도 차단하지. 근데 예전에 그런 경우는 있었지. 예를 들어 무슨 바닷가 이런 데서는 여자들도 이해를 해주죠. 바닷가에서 만약에 막 다른 여자한테 번따를 하다가 이제 벤치 먹고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번호를 물어보는데 남자가 괜찮아.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는 이제 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신림이 되게 핫했거든요. 지금은 신림이 거의 죽은 상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신림 순대타운이라고 있었어. 개씹틀딱 같은데 신림 순대타운 이쪽 그 골목이 엄청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자취방도 엄청 많고 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핫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랑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오늘 뭐 나가서 헌팅해서 여자들이랑 놀자 해가지고 이제 막 여자들한테 이제 술 한잔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거의 한 1시간 정도 1시간이 넘었지. 한 2시간 정도 계속 그날에 따라 이제 메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도 안 되고 친구가 가도 안 되는 거야. 근데 20대의 그 열정으로 엄청 근성 있게 이제 계속 이제 여자들한테 이제 물어봤지. 어떤 여자한테 이제 여성분들끼리 오셨냐고 하면서 이제 술 한잔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가 막 이러는 거야. 저한테 아까 물어보셨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날 이제 너무 춥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여자면은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물어봤던 여자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물어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저한테 아까 물어보셨는데요? 이러더라고. 이미 한번 내가 벤치를 먹은 여자가 어디 다른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술을 먹고 1차를 하고 나왔는데도 내가 그 1차를 끝날 때까지도 그 지랄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여자가 보기에 얼마나 한심했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 아까 저한테 물어봤는데요 해가지고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은 근성 쩌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렇게 근성 있는 남자예요. 포기라는 걸 모르는 남자라고 하면서 근성 쩌는 남자랑 어떻게 한번 재밌게 노셔보실래요? 이지랄. 그 정도로 미친 새끼였습니다. 정말로. 정말 그렇게 철판을 깔고 그치, 놀 때는 그렇게 뇌 빼고 놀아야 돼요. 진짜로. 몇 번 출구 쪽인가요? 몇 번 출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그게 거의 한 10년이 넘은 때여서 엔젤리너스가 아직도 있나? 그 엔젤리너스가 붙어있는 그쪽 골목이에요.
아, 요즘 연신내가 핫하다고요? 되게 특이하다. 제가 연신내 쪽에 살았었잖아요, 학창 시절 내내. 근데 그때도 이제 핫하기는 했지. 그때도 핫하기는 했었는데, 근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노는 느낌이었고, 저 때는 신림, 신촌, 홍대 이쪽이 핫했고, 연신내는 그냥 사람이 적당히 있는 정도였었는데, 요즘에는 핫하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연애한 지 5개월 정도 된 여자친구에게 남자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의 금액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40대 후반이라는 나이대를 적정선으로 두고 본다면 어떨지요? 저는 뭐 그런 거는 딱히 없는, 아니, 40대 후반 나이보다는 현재 질문해주신 분의 수준이 제일 중요하겠죠. 벌이 수준. 왜냐면 지금 5개월 정도 됐는데 선물을 너무 빡센 거를 처음부터 무리해서 해주시면은 앞으로 있을 지금 만나고 계신 분과의 길고 긴 여정을 생각한다면은 5개월 정도 됐을 때는 금액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이 정도는 부담 없이 사줄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선물을 사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40대 때는 최소 얼마짜리를 사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5개월 밖에 안 된 거거든요, 사실상. 앞으로 남은 인생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리를 해가지고 40대면은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짜리는 사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하더라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내가 무리해서 사줬어. 그러면은 고작 5개월 만에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은 여자의 기대치를 내가 이 올려놓은 거를 어떻게 다운을 시키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해가지고 부담 없이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내 기준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성님, 좋아하는 여자가 저한테 관심이 없을 때 저도 똑같이 인사도 안 하고 관심 없는 척을 하면 좋은 효과가 생길까요? 제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서로 수준은 비슷합니다.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인사도 안 하고 관심 없는 척을 해서 괜찮은 그게 나오는 거는 상대의 여자가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를 몰랐을 때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관심 없는 척을 하잖아요. 정내미가 더 떨어져요. 저 새끼 꼴값 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이제 생길랑 말랑할 때 이 여자 입장에서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야.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아닌가 싶을 때 이제 남자가 거기서 밀당을 하는 거지. 이 새끼 딱 봐도 나 좋아하는 거 다 보여. 다 알아 나도. 이 새끼 나왔으면 안 돼. 근데 갑자기 거기서 하도 인사도 안 하고 뭐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러면 아유 꼴값 떨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리덤님, 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강사님한테 번호 물어봤었는데 회원이랑 사적인 연락 안 된다고 거절당했는데 이런 경우는 연애 강의 안 나오던데 어떻게 하나요? 연애 강의를 제대로 안 보신 것 같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여자의 거절 멘트는 믿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스포츠센터 강사님이 뭐 회원이랑 사적인 연락이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과연 강동원이 물어봤어도 회원이랑 사적인 연락 안 한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일이 생기면은 대체 나를 왜 거절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다른 누군가를 한번 넣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 차은우가 가가지고 번호를 물어봤는데 저는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회원님 이러겠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러니까 막 그런 핑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 그대로 핑계예요, 핑계. 강의를 제 능력 내에서 최대한 적용했더니 추리닝만 입고 담배 피는데 번호 물어보는 여자분이 있을 정도네요. 바이브나 풍기는 분위기가 진짜 중요한가 봐요. 그래도 이 도토리님은 기본적인 외모가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은 되시니까 그 정도 성과가 나오시는 것 같네요. 먼저 여자가 번호 물어보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지.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이 도토리님도 여자가 먼저 번호를 물어볼 정도의 포텐셜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떤 방법이나 어떤 풍기는 분위기 이게 잘못됐을 때는 그 여자가 먼저 다가오는 일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확실히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라는 거는 옷을 어떻게 입는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여기 질문해주신 분이 답을 말했잖아요. 풍기는 분위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분위기를 어떻게 풍겨라라고 하면 보통 남자들은 뭐 이상하게 존나 똥폼만 잡고 이러는 걸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고 더 얘기하다가는 뭐 강의 내용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100억 받고 애인 랜덤 돌리기 대 그냥 만나기 해서 100억 골랐다가 남친 개빡침. 이틀 동안 비아냥 장렬해서 개 싸웠어요. 근데 지금 이 질문해주신 히티비님은 만약에 이걸 반대로 바꿔서 남친이 그 대답을 했어도 본인도 안 삐질 자신이 있었어서 그 드립을 치신 거예요? 나 같아도 짜증이 났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근데 과거에 그런 소시오패스 같은 답변을 한 적이 있기는 있었지. 과거에 이제 20대 중반에 만났던 여자애가 막 그러는 거야. 같이 TV를 보다가 그때 무슨 뭐 미녀는 괴로워였나 뭐 이런 영화 같은 거를 봤었던 것 같아. 어떤 되게 뚱뚱한 여자가 나오는 그런 거를 봤었는데 내가 저만큼 살쪄도 나 좋아해 줄 거야? 나
나 사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그냥 아무 깊이 생각이 안 하고 정말 팩트를 말했거든요. 왜 너가 저 정도까지 살이 쪄야 내가 너를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살이 찌지 않아도 나는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왜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나도 그냥 넉넉히 TV를 보다가 얘는 자기가 저 몰골만 안 되면은 나한테 절대 차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약간 이 궁금증이 갑자기 들어서 걔도 그 당시에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 미안해 이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얘랑 헤어지고 어디 지인 결혼식에서 얘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가 있어서 헤어진 상태로 이제 걔랑 뭐 나쁘게 헤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오랜만이다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때 걔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여태까지 만난 모든 남자들한테 받았던 대답 중에 가장 충격적인 대답이었다고 그게. 자기는 앞으로도 살면서 그런 황당한 대답을 듣지는 못할 것 같다고 얘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억 받고 헤어진 다음 가려고 했어 라고 하고 하루 종일 풀어주고 자기 전에도 카톡까지 해서 풀어줬는데 다음날까지 계속 비아냥대요. 적당히 하고 풀어야지. 자기가 물에 빠져도 옆에 100억 있으면 100억 고를래다 이러면서. 참고로 남친 40대예요. 남친 나이를 들으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조금은 바뀌기는 하네. 근데 저 같아도 나이를 떠나서 이거는 조금 짜증이 나는 거는 맞아가지고. 이선님 그 마통론 영상에 반론 댓글에 아직도 엄청 달리고 있다는데 반론에 대해 한두 마디만 해줄 수 있나요? 마통론이요? 마통론이 뭐였지? 거기 뭐 제가 제 의견은 거기 영상에서 다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거를 뭘 더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통론을 뚫은 여자들이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조금 긁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당하면은 주제를 이상하게 잡는데 당연히 그 여자들도 잘못했죠. 거짓말을 한 거는. 근데 제 말은 제 채널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태까지 거의 5년 동안 제가 주구장창 한 말이 뭡니까? 남 탓을 하면은 내 인생에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인드는 뭐냐면 절대로 남 탓하지 말자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들에서 엄청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 무너지는 하늘 밑에 있던 내 탓을 하자 이 주의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마통론 같은 것도 남자들이 아니 여자를 탓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내가 자기 객관화를 해가지고 이 여자가 마이너스 3천 빚을 가진 상태로 거짓말을 하면서 나한테 왔어.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마이너스 3천이 아니라 자기한테 재산이 한 3억 있었어. 그래도 이 여자가 나랑 결혼을 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저는 그 여자들을 무슨 뭐 도덕적으로 감싸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내가 바뀔 생각을 해야지. 그런 여자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성 혐오하고 뭐 이거 해봤자 내 노총각 인생에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여자들 탓해봐야 뭐 할 거야. 김치녀 당연히 있습니다. 개념 말아먹은 여자들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 탓하기만 하면 뭐 어쩔 거냐고. 저 이거 알로에 제로 칼로리 알로에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틀딱 음료인데. 네, 알로에도 제로가 나왔어요. 요즘에 다 제로 나오죠, 뭐 음료수는. 빨리 기술이 더 발전해서 제로 라면도 나와야 될 텐데. 제로 라면, 제로 치킨, 제로 피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과학자들 노력 안 하고 뭐 하냐, 이 새끼들. 리썸님은 최전성기 몸무게는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20대 때는 그 스키니한 체형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도 막 스키니진 입고 그랬었거든요. 샤이니, 빅뱅 이런 그룹들 때문에. 강동원 배우 있잖아요. 강동원도 그때는 스키니진 입었었어요. 근데 디오롬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스키니한 수트 이런 게 되게 그 당시 기준으로 간지나게 나왔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스키니한 체형을 유지하려고 20대 때는 63kg 요 정도 유지했었죠. 그리고 65가 되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굶으면 다시 63 되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를 했었죠. 여자들이 너무 외모를 보진 않아요. 그런데도 다이어트를 하셨다니 대단하시네요, 엄청. 그때는 이제 제가 의류 MD를 할 때였고, 워낙 저도 이제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았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저도 돈을 막 1,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막 벌었었으면은 저도 그 당시에는 진짜 막 명품 같은 거 엄청 사기는 했을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보세옷 사서 입고 하지. 그때는 이제 돈이 없어서 보세옷을 입었죠. 명품이 너무 입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명품 딱히 관심이 없어졌어요. 34살 여자인데 결혼에 너무 조급함이 생겨서 힘듭니다. 팩폭이든 위로든 부탁드려요. 조급함이 없는 여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34살에 조급함 없이 막 세상에 그거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조급함도 없이 그러고 자빠진 것보다는 훨씬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34살이면은 정말 내가 결혼이 하고 싶고 이런 상태라면은 당연히 조급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삼님 헤어스타일 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잘라달라고 하고 그냥 옆이랑 뒤만 다운펌 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도 드라마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사진 같은 거 보다가 누구 머리가 마음에 들면은 그냥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미용실 가서 그냥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이 이거를 되게 쪽팔려 하시더라고. 민망해하고. 저는 진짜로 제가 머리가 마음에 들면요, 그 머리를 차은우가 했어도 그냥 차은우 얼굴 캡처해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이 머리 해달라 그래요. 근데 그 정도도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 살면서. 진짜로 이거는 철판도 아니야. 당연한 내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진짜로 진짜 막 돼지 같은 여자가 전지현 머리 캡처해가지고 전지현 머리로 해달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여자들은. 그리고 미용사들이 그런 거 갖다가 푹 병신 진짜 지면상에 무슨 뭐 차은우 머리를 해달라고 갖고 왔네 병신 크크 막 이러지 않아. 그 사람들도 다 프로고 오히려 그런 게 훨씬 더 자기가 머리 자르기가 편하단 말이야. 여긴 머리 어떻게 해주시고요, 여기는 몇 센치 정도 남겨주시고요, 아니면은 뭐 리젠트 컷이라 그래도 이 리젠트 컷의 길이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사진을 가져가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정말로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돼요. 제 머리도 미용사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다 다를 거야.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컷이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무슨 컷이라고 할 거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캡처해서 미용실 가서 보여주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맨날 BTS 사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 예전에 리프 컷 한다고 깝쳤을 때 있잖아요, 머리 좀 기르고. 그때 저도 BTS 사진 들고 갔었어요. BTS에서 제일 인기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사진 갖고 와가지고 개 당당하게 저 머리 이렇게 기르고 싶어요 하면서 리썸님이 보기엔 여자가 남친을 정말 찐사랑하면 뒤에서 몸을 파는 짓은 절대 안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별개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바람은 당연히 안 피겠는데, 예를 들어 뭐 정말 어떤 도덕관념이 박살난 여자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 하면은 남자를 사랑해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성욕 때문에 바람을 피는 일은 없겠죠, 남자를 진짜 사랑하면은. 근데 예전에 우리 그런 심리 테스트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가 자기 전쟁 나간 남편을 찾으려고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어떤 뱃살공이 나하고 한번 자면은 남편이 있는 대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가 남편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에 그 뱃살공이랑 자고 남편을 만나러 갔다. 여기서 가장 잘못된 사람은 누구냐? 약간 이런 심리 테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리선님, 좋은 남자는 여자를 배려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돈이 많아야 하나요? 꼭. 근데 이런 거를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마세요. 당연히 돈도 어느 정도 벌어야겠죠. 그 나이에 맞게, 자신의 나이에 맞게 당연히 돈도 적당히 벌어야 되고 배려도 당연히 해줘야겠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남자라고 해도 틈만 나면 여자한테 손찌검하고 두들겨 패는 남자가 좋은 남자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둥글게 이렇게 조금 봐야죠. 리선님, 아침에 출퇴근 때 3개월 정도 항상 지하철 같은 시간에 같은 칸에 타는 마음에 드는 이성분이 있는데 지하철 안에서 명함 드리면 좀 그럴까요? 한정거장 전에 먼저 내리시는데 따라 내려서 드리는 게 나을까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따라 내려야 됩니다. 본인이 진짜로 무슨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여자한테 먼저 명함 준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리선님, 전 애인의 친구나 지인이랑 연애가 가능할까요? 알아가는 도중에 친하다는 걸 알아서 고민입니다. 접는 게 맞을까요? 저거 예전에 제가 비슷한 사연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자면 돼요. 되돌릴 수 없게 그냥 관계를 진전시켜 버리세요. 어떤 썸 단계에서 그거를 굳이 상대가 알게 하지 마시고 어떡할 거야,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 직장 다니는 미혼 여성인데 연애는 여러 번 했지만 결혼은 못했습니다. 나이가 40대라 지금이라도 결혼하기에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 사람과 다른 인생 설계와 추구를 해야 할까요? 결혼이 정말 하고 싶다면 지금도 이제 노력을 당연히 해보는 거는 맞는데, 근데 나이가 40대면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다른 인생 설계와 추구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여자 나이 40대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옵션에 이 돌싱남도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같은 아예 미혼 남자인데 본인과 같은 나이대다. 그러면은 솔직히 차라리 돌싱남이 더 능력도 좋고 여자 마음을 더 잘 아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냥 독거 노총각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남자랑 결혼하려고 40대가 될 때까지 막 남자를 재고 막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나이면은 돌싱남한테도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돌싱도 물론 괜찮아요. 하지만 남의 아이 키우는 건 아직 자신이 없어요. 이미 40대 후반이라 다른 인생 설계란 어떡하나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노후 준비 착실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죠. 지금이라도 결혼을 꼭 해야 할까요? 40대 후반이세요? 그러면 무조건 돌싱 만나셔야겠네.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자신이 없다. 근데 사실은 남자들이 애 키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양육권을 가져가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애 낳기 전에는 예를 들어 어떤 이혼한 여자들이 나오고
나오는 커플 매칭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혼녀인데 애가 있는 상태에서 애를 남자가 키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여잔데 나는 양육을 하고 있지 않다, 애 아빠가 애를 양육 중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애를 낳아보기 전에는 저 여자가 조건이 괜찮네, 그러니까 애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애가 딸린 여자보다는 자기가 애가 있어도 전 남편한테 애가 가 있는 여자를 되게 조건이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자가요, 도박을 해서 이혼을 했어도 양육권 우선권은 여자한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자는 웬만하면은 내가 애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은 그 귀책 사유가 여자한테 있어도 양육권은 여자한테 먼저 가거든요. 근데 양육을 남자가 하고 있다는 거는 여자가 자기 애를 사실상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애를 낳은 상태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여자는 만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기 살기 빡세다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이혼을 하면은 법적으로 매달 돈도 줘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를 다 저는 그렇게 독한 여자랑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여자 만날 일도 없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제 지인이 그런 여자랑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라면은 너 조금 다시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자기 애도 버릴 수 있는 여자면은 뭔 짓을 못 하겠어. 보통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요, 이혼할 때 다 내가 키우겠다고 싸웁니다. 애는 내가 데려간다고 다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일반적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게 정상이야 진짜로.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은 이혼할 때 내가 갖겠다면서 싸워야지 정상인데, 그거를 이혼하면서 여자가 전 남편한테 보냈다. 심지어 이혼을 했다는 거는 전 남편이 싫어서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싫은 사람한테 내 사랑하는 자식을 떠넘길 정도로 저는 그런 여자는 정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 같아서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애를 낳아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색다른 고백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뻔한 것만 생각남요. 색다른 고백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색다른 사람이 되려는 생각을 하세요. 고백 방법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연애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고백을 되게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귀자고 하는 게 그냥 끝이에요. 그냥 고백으로 뭔가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호감을 더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거 정말 하수 중에 하수가 하는 생각입니다.